자, 라오페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죠? 로키의 진짜 친아빠입니다. 라오페이가 언제부터 아스가르드와 원수지간이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100만 년 전, 기원전 100만 년 전 라오페이는 네거티브 존에 있는 하이브라는 곤충형 여성 외계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 둘 사이에서 서리거인의 능력을 가진 곤충 자식들이 태어나요. 그 서리거인은 냉기를 내뿜고 주변을 얼리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그 둘 사이에서 수백만 마리의 곤충들이 태어나요. 근데 그 당시에 인류들이 그렇게 발달한 문명이 아니었어. 그런 좀 거대한 곤충들과 특이한 능력을 가진 곤충들이 인간들을 먹이 삼아서 이렇게 막 오면은 인간들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지. 근데 그때도 어벤져스들이 있었습니다. 100만 년 전 어벤져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도 마블 팬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애들이거든요. 100만 년 전 어벤져스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재밌는 기원이 있어. 100만 년 전 어벤져스들은 포지션으로 말할게요. 최초의 피닉스 포스의 능력을 가진 파이어 헤어, 진그레이 포지션의 파이어 헤어, 그리고 토르의 포지션을 가진 오딘,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오딘이죠. 그리고 초대 아이언 피스트 판페이, 용의 기를 깨우친 인간, 그러니까 쿨룬이 탄생하기 전에 그 용의 기를 깨우친 인류예요. 스타브랜드는 헐크 포지션인데 헐크처럼 감마 에너지를 받아서 헐크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우주에서 뭔가 유성을 통해서 받았나? 그래가지고 실험이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거대화되어 있는 인간이에요.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그리고 아가모토, 그 닥터 스트레인지 포지션의 아가모토. 그 아가모토가 누구냐? 그 마법의 창시자입니다. 비샨티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닥스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마법을 아가모토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스트라이더 아까 말했듯이 이 당시 때 고스트라이더는 맘모스를 타고 다니죠. 맘모스를 오토바이 삼아 뛰어다니던 고스트라이더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있었나? 많지는 않아. 지금 어벤져스처럼 막 엄청 많은 인원들은 아닌데 한 6명으로 기억하거든. 블랙팬서도 있었네. 맞아. 100만 년 전 블랙팬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와칸다가 비브라늄이 떨어져서 와칸다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 때는 와칸다라는 존재가 없었잖아. 그 말은 뭐냐? 비브라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블랙팬서가 될 수 있었나요? 대신 그 블랙팬서 와칸다의 기원이 되는 신들이 있어요. 바스트라는 우리 블랙팬서의 신들이 있죠. 바스트의 능력, 힘을 받으면 초인적인 능력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블랙팬서, 100만 년 전 블랙팬서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가 100만 년 전 어벤져스예요. 100만 년 전 어벤져스들이 라오페이와 하이브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쫓아내고 지구를 지켜내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오딘이 가이아와 사이에서 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아기가 태어날 때 라오페이는 이때가 복수의 시간이다 하면서 그 아이를 죽이러 와요. 그때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100만 년 전 어벤져스가 해체된 상태였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100만 년 전 어벤져스가 다시 뭉쳐서 막습니다. 근데 그 찰나의 틈에 라우페이가 아기를 향해 공격을 시도하고 아이가 죽게 되죠. 근데 아이가 죽게 되는데 파이어 헤어가 그걸 보고 아기를 끌어안고 우주로 나가서 우주의 불꽃으로 그 아이를 되살리고 토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되게 님들이 이거를 딱 보면 내가 알던 거랑 다른 게 너무 많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일단 토르가 가이아의 아들로 나온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토르라는 이름을 파이어 헤어가 지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왜 파이어 헤어가 토르를 살렸지? 라는 의문도 생겼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TMI가 좀 길어요. 좀 긴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오딘과 가이아가 토르를 낳기 전에 어벤져스가 해체된 사건이 있어요. 어벤져스가 왜 해체됐냐면 오딘이 파이어 헤어한테 관심이 되게 많았어. 나랑 좀 만나자 이러면서 막 치근덕댄 적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파이어 헤어가 그때 뭐 그러지 하면서 만났어. 그 둘이 이제 연인 사이긴 했는데 파이어 헤어는 결혼까지는 아니었던 거야. 좀 즐기는 정도? 근데 오딘이 혼자 엄청나게 빠져있던 거지, 파이어 헤어한테. 심지어 오딘은 강한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젊을 때 오딘은 강한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파이어 헤어가 피닉스 포스의 첫 번째 숙주예요, 지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했죠. 그 강함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강한 자식들을 얻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오딘이 어벤져스 멤버들과 파이어 헤어를 아스가르드로 초청을 합니다. 딱 초청을 해서 우리가 라오페이한테서 이겼으니까 한잔해 이럴 줄 알고 갔더니 오딘 혼자 존나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파이어 헤어랑 결혼을 하려고. 근데 파이어 헤어는 생각이 없었잖아요. 오딘한테 귀싸대기를 날리고 미친 새끼 아니냐면서 지구를 떠나버립니다. 그 분위기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100만 년 전 어벤져스가 해체가 돼요.
그 파이어웨어가 우주로 떠났지만 사실 파이어웨어는 지구에도 되게 애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가이아를 또 만나게 됩니다. 가이아는 우리가 알고 있죠. 대지의 신, 지구의 대지의 신. 오딘은 아스가르드의 신이고 가이아는 지구의 신입니다. 풍요의 여신 아니면 뭐 땅의 어머니 뭐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 신이잖아. 근데 파이어웨어랑 가이아랑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되게 친했어. 그래서 오딘하고 헤어지고 파이어웨어가 지구를 잠시 떠나 있을 거다 이러면서 가이아를 만나고 잘 지내라 이러면서 토닥토닥하고 헤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딘은 가이아랑 눈이 맞아서 그 사이에서 애를 낳은 거지. 이게 좀 약간 막장 드라마 같긴 한데 마블에서는 되게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나랑 헤어진 놈이 내 베스트 프렌드랑 만나? 약간 할리우드 스타일? 이게 미국 만화다. 어쨌든 그렇게 가이아랑 오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실제로 토르가 된 거고, 파이어헤어가 토르를 부활시킨 이유는 자기가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슬픔을 통해서 토르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어헤어는 피닉스의 숙주라고 했잖아. 그 피닉스의 능력은 그 탄생과 파괴예요. 부활이 그 피닉스 포스의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을 시킬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이후에 추가된 설정인데, 피닉스 포스는 사실 우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딘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히 두려움이나 겁내는 거에 대해서는 없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추가된 설정이 뭐냐면 천둥 소리에 놀랜다 라는 설정이 붙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에요. 자기가 토르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아이가 커서 천둥의 신이 됐고, 그 번개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때 그 아이가 죽었던 것이 생각이 돼서 천둥 소리를 싫어한다, 이런 설정이 붙었습니다. 이거 또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죠. 시간이 지나서 라오페이는 서리거인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내인 파르바우티 사이에서 로키를 낳게 됩니다. 근데 로키는 태어났을 때 서리거인은 거인이잖아. 덩치가 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인간처럼 되게 작았어. 라오페는 서리거인의 왕이잖아요. 왕인데 왕의 자식이 저렇게 왜소하고 인간같이 태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낀 거야. 이게 내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나는 모욕을 당할 거고 왕의 자리가 위협이 될 거다. 그래서 로키의 탄생을 숨기고 버리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딘 손에 로키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로키가 나중에 성장해서 라오페이도 공격을 하고 오딘도 공격하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 라오페이는 결국 오딘과의 그 악연을 끊을 수가 없던 거야. 어찌됐던 간에 오딘의 자식, 자신의 자식 모두 라오페이와 오딘과 그 끈질긴 악연으로 있는 거죠. 모든 아스가르드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이 서리거인 라오페이 요 투네임이 빠지질 않아요. 오딘의 아치에너미 아니면 아스가르드가 나오면 언급되는 빌런, 그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그 라오페이의 능력은 거인이니까 일단은 인간보단 뛰어나겠죠. 그래서 초인적인 힘이 갖고 있고, 그 부상에 대한 면역이라는 건 뭐냐면 피부 자체가 찰과상 같은 걸 잘 입지가 않아요. 그리고 서리거인 그 자체의 능력으로 극한의 추위에서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 근데 약점도 있죠. 당연히 약점은 뭐냐, 열에 약하다. 그러니까 물이 아니야, 얼음이에요. 얼음. 물이면 불에 강하다라는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속성표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물이 아니고 얼음이기 때문에 열에 녹아내립니다. 열에 녹아내려서 체구가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다시 추운 데로 가면 덩치가 돌아와요. 그 라오페이는 곤봉, 지금 일러스트에서 보이는 저런 거대한 곤봉을 무기로 사용하는데, 아무리 힘이 강력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야만 종족이에요. 야만 종족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지나도 뭐 총을 쏜다던가 레이저를 쏜다던가 이런 능력은 없어요. 대신 야만적이고 약간 오리엔탈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곤봉 아니면은 저런 마법이 담긴 고대 겨울 상자, 고대 겨울 상자 영화에서 나왔죠? 로키가 이렇게 상자를 딱 들어서 얼리잖아. 그때 쓴 그 고대 거울 상자를 사용을 합니다.